잔혹했던 중국 궁녀 순장은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이뤄졌는가? 중국 역사에서 순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왕조인 상나라부터 오랫동안 순장의 풍습이 있었는데, 특히 춘추전국 시대의 진목공은 무려 177명을 순장으로 살해했습니다. 진목공은 처첩이 무척 많았고 생식력도 강해 자녀가 40명에 이르렀는데, 당시 풍습에 따르면 국군의 처첩 노비는 모두 사유재산이나 다름없었고 마음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후 사유재산이었던 처첩 노비가 황천에서도 계속 봉사하도록 순장했던 것인데, 묘를 보면 상하층에 평대에 순장한 관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나체로 매장한 관도 있었습니다. 황조라는 시를 보면 장천이시여 선량한 사람들을 죽여 순장했으니 목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100명의 목숨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민심은 대세를 이뤘고 사람들의 순장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을 순장하는 풍습은 점차 사라지면서 결국 진나라는 도용으로 순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장례식 때도 비록 숙청의 목적으로 토용 흙인형을 많이 묻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서 실제로 순장을 했습니다. 진시황은 살아생전 후궁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가 육국을 멸망시킨 후 육국의 후궁을 모두 접수했고 그의 궁전에는 그야말로 구름처럼 많은 미녀 후궁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아들 호에는 선제의 후궁 중 자녀가 없는 자는 나갈 수 없다며 진시황의 후궁 중에서 후손을 낳지 않은 궁녀는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모두 순장하도록 처결된 것으로 구름처럼 많던 피빈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흐느끼는 울음이 천지를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명확한 수를 밝히지 않고 죽은 자가 시뮤시뮤라고 하고 실적 넘어갔는데 죽은 자의 수가 지극히 많고 거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를 거쳐 삼국시대에도 이어지는데, 조조의 무덤에서 20대와 40대로 추정되는 여자의 순장된 유골이 발견되었고 송권은 총애한 장수 진무가 전사하자 진무의 애첩을 자결시켜 순장 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장은 사실 인간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인 풍습이라서 공자를 비롯해 유교 지식인들은 엄청나게 비판했고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을 없애는 국력 손실이라서 점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유교 지식인들은 죽은 사람의 사후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생명을 중시하는 불교가 유입되자 수나라 때는 순장 풍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시대의 당시도 순장 풍습을 갖고 있던 거란족, 몽골족 등의 북방민족의 중국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규모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순장이 다시 부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장 문화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도 남아 황제가 붕어하면 후궁이나 궁녀들을 순장하기도 해서 순장은 명나라 황궁의 관례가 되었으며 황궁에 입궁한 비는 매번 비극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하얀 분에 검푸른 눈썹을 칠한 여인들은 생명을 담보 삼아 잠시의 영광을 빌려 쓴 후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한창 나이에 물귀신 황제 때문에 같이 황천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명나라에서는 건국자인 홍무제주원장이 후궁과 궁녀를 순장하기도 했는데, 명사 후비전에는 태조가 붕어하시니 궁인 중 많은 사람이 사자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기령의 승조동 사슴유기는 처음에 태조와 46명의 비빈을 효릉주원장의 능에 매장했으며 그 중에서 태조를 따라 죽은 자는 궁인만 10수명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일부러 문자 유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46명의 비빈은 부장 황제와 황후를 위해 죽여서 능에 같이 묻는 방법을 했고 순장을 한 사람은 궁인뿐이었습니다. 대명회전은 명나라 법령과 제도를 기록한 국가서적인데, 예부 능침조는 효릉의 40명의 비빈 중 오직 2명의 비빈만을 효릉의 동서에 장례했을 뿐 다른 사람은 모두 함께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오직 비빈 중 2명만 조원장의 관 옆에 나란히 눕히고 나머지 궁녀들은 관 입구나 주변에 한꺼번에 장례를 치렀다는 뜻으로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비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을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부 저세상으로 데리고 간 것은 정말 천벌을 받을 미친 짓이었는데, 막내딸인 보경공주의 나이는 겨우 3살이니 공주의 어머니 역시 나이가 많을 리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명나라 여자들을 궁녀로 삼아 황천으로 데려가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죄 없는 조선의 궁녀들을 강제로 데려가 순장을 해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디 그뿐인가 주원장의 아들 영락제 주체 역시 죄 없는 궁녀들을 황천으로 같이 데리고 갔는데 대명회전은 장릉 영락제, 황릉 16비는 모두 함께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영락제 당시 순장 기록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순장된 30명의 후궁 비빈 중 2명이 조선 출신 여인인 한씨, 강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씨는 조선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 한씨의 고모였노 성종에게는 고모 할머니였는데 생매장이 아닌 목을 매달아 죽인 뒤 같이 묻어주어 자금성에서는 궁녀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명대종경제의 기록에 따르면 비빈 당씨 등을 순장했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명이 순장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부끄러운 역사라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나라 황제와 같이 순장당했던 궁녀들은 자녀가 없거나 지위가 비교적 낮은 여자들이었는데 선종과 함께 순장한 10명의 여인 중 한 사람만이 생전에 비해 봉해졌고 나머지는 궁녀였습니다. 예외도 있었는데 인종과 함께 순장된 곽씨는 생전에 이미 귀비였고 3명의 아들을 낳아 예에 따라 순장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성은을 입었다고 자진의 하늘에 오르셨는가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명황조의 순장 제도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있어 비비는 반드시 순장해야 하고 어떤 비비는 순장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문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비와 같이 높은 봉호에 책봉된 비빈이나 아들을 낳았거나 아들이 자기가 있으면 순장하지 않았으며 국가에 공훈이 있으면 빼주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순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 6대 황제 영종 죽기진이 죽기 전에 순장을 금지하는 유조를 내려 명나라에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9살에 등극해 30살에 죽었는데 통옥의 변을 겪고 오이라트의 포로가 되기도 했으나 나중에 풀려나 복이 되는 등의 고생을 겪어서인지 순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전에 다음과 같이 사람을 순장하는 것을 나는 참아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은 마땅히 내 대에서 끝내야 한다. 후대에서는 다시는 행하지 말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순장 제도가 참혹하다면 자신의 능에는 궁녀를 죽이는 순장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자기까지는 하고 다음 황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명나라 6대 황제 영종 죽기진에 의해 중단되었던 순장 제도는 다시 청나라에 와서 성행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왕조 초기에 황실에서는 순장을 빈번히 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조 누르하치 사호, 대비 우라나라 씨, 섭이 아직은 더인절을 순장하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대비를 순장시킨 것으로 대비 우라나다 씨는 울라 버일러 만타이의 딸이었습니다. 이후 청태종 홍타이지 사후 비었던 장긴 둔다리, 안다리를 순장했는데 둔다리, 안다리는 청초 역사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로 홍타이지가 죽자 둔다리가 먼저 하고 안다리가 뒤따라 자원에 순장되었습니다. 이에 충신으로 받들어 특별히 예우했으며 그녀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영광을 누렸는데 안다리는 원래 하급 관원 집안 출신이지만 전공이 혁혁해 승급되어 홍타이지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타이지가 죽자 안다리는 둔다리를 본받아 자청에 순장되었는데 기록을 보면 안다리는 임종전의 제왕과 이런 대화를 한후 제왕 앞에서 자진했고 둔다리와 함께 부장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태종 홍타이지의 영을 만났을 때 태종께서 후사에 대하여 물으시면 제가 어찌 대답하여야 합니까? 우리 제왕은 유주순 치제를 옥립해 잘 모실 터이니 태종께서도 보호해 주십사고 전하여 달라. 명나라가 멸망한 후 대만에 세워진 정성공의 정씨 왕국에서는 2대 국왕인 정경의 장남이었던 정극장이 이복 동생인 정극상의 장인 풍석범을 위시한 반대 세력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진진 부인은 임신한 상태로 순장을 당하는데 이것은 풍석범의 계략으로 진 부인이 정극장의 조력자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진영화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순장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자를 순장한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순장에 대한 비극적인 내용이 많은데 거란의 아유라보기의 황후 소율평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라 야유라보기는 중국에서 거의 사라진 순장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인물입니다. 그가 죽자 황후 소율평은 아들 요태종이 어려 섭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섭정에 반대하던 신하들이 황후도 순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자 자신의 팔을 잘라서 순장 때 껴묻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섭정을 반대한 신하들은 모두 순장시켜버려서 슐율평은 단환퇴후
즉 팔을 끊어버린 황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순장제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역시 궁녀들이었는데 만약 궁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순장도 되지 않았을 테니 궁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잔혹했던 중국 궁녀 순장은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이뤄졌는가였습니다.